그전 방송에서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북괴 김정은이가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아예 경악을 했지요. 5년 만에 최고조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에 북괴 김정은의 육해공군이 발칵 뒤집어진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의 방패훈련 이후에 북괴 김정은이가 이 연합훈련을 대처하겠다고 했다가 북한의 고철덩어리인 미국이가 대형 사고로 곤두박질 쳤으며, 또한 북한 최고의 감시기지라고 할 수 있는 서해 해주 감시기지가 이 한미연합 스텔스 그 추적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한마디로 대형 사고로 난리가 났었죠. 자, 지금 군사 언론들, 외신들, 이 군사 외신들이 김정은을 정조준을 한 작심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북괴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을 하는 무기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진행된 이번 한미연합훈련, 경멸훈련에 외신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앞으로 김정은 큰일 나게 생겼다. 앞으로 김정은 계속해서 훈련의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한미연합훈련에 김정은은 앞으로 폭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이 강조하는 건 무엇이다?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전술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가정을 한, 또 여기에 김정은이가 경악하는 미국의 참수 드론을 이번엔 날렸다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김정은 참수 훈련, 국방부는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이번 훈련에서 공개를 했죠.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밀리터리 타임즈와 또 가디건 데일리, 성저지 뉴스가 공통적으로 딱 워딩을 뽑은 것은 무엇이다? 한미 훈련 역대급 훈련이다. 한국군이 15일 요인 암살 작전이 가능한 자폭 킬러 드론을 비롯해 북한 김정은이 가장 경악하는 F-35A 스텔스기, 또한 미군의 참수 드론까지 공개를 하며 훈련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라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군 또 한미연합훈련의 의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기동 화력 훈련, 북한의 대남 타격용 전술 핵 미사일 배치 임박 등 이전과 달라진 상황을 처음으로 반영해 실전적 대응 방어 및 반격 작전 연습을 한미연합이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번 훈련은 25일부터 이날까지 총 5차례 진행됐는데, 지난 7일에는 K방산 주요 협력국인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 이날 훈련장을 직접 찾아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군은 이날 건군 75년,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경기 포천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창군 이래 최대 규모로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첨단 전력을 갖춘 한미 71개 부대 2,500여 명의 장병 61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다라고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진행된 화력 경멸 훈련 1977년에 처음 시작해 이번까지 총 11차례 실시됐다라며
2017년 4월 화력 경멸훈련 때는 K2 전차 7대, 자주 벌컨 5대, F-15K 전투기 등이 동원됐는데 이번에는 K2 전차 42대, 방공무기인 비호 복합 1000호 각 2대, K9A1 자주포 53문, FA50 등 K방산 주요 무기들이 참가했으며 K방산 무기들의 화력 시범이 돋보였습니다. 공중 전력으로는 공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정찰 드론 16대, 군집 드론 131대, 폭발물 제거 로봇 등 무인 무기들도 처음으로 투입됐으며 공개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해하는 무기인 미군 킬러 드론을 공개한 것입니다. 미군 킬러 드론 그레이 이글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몇 차례 드러냈던 것처럼 이 미군 킬러 드론 그레이 이글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주한 미군 군사기지에 배치된 그레이 이글은 그간 알카에다, 이슬람 국가 등 중동 테러 조직 지도부를 장기간 추적 감시하다 적시에 암살 공격한 비밀 병기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결같이 이번 훈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해하는 이 무기 킬러 드론 그레이 이글 공개에 김정은이가 한바탕 난리를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일본 언론들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북한이 전술핵, 탄두, 탑재, 미사일을 쏘는 실제 위협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한국군은 육군 최첨단 유무인 복합체계인 일명 아미타이거 등을 동원해 전진을 향한 반격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의 북핵 상황을 반영한 훈련이 실시된 적은 있지만 고도화된 북한 핵 미사일 수준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대응 작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날 북한이 최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 등으로 한국 주요 기지를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했으며 적이 도발했다는 비상신호가 울리는 동시에 감시, 탐지 자산으로 북한 장사정포 위치를 식별해 한국 자주포 38발, 다연장 36발, K-55A1 12발, 미군 M777 12발을 일제히 쐈습니다. 이어 군집 드론 100여 대를 띄워 추가 정찰을 활동을 하고 자폭 트론, 아파치 헬기, 코브라 헬기로 적 핵심 기지를 가정한 표적에 수백 발의 화력을 쏟아부으며 갔습니다. 이후 특공대원들이 공중 강습 작전을 통해 중요 지형을 선점하고 기계화 부대가 고속으로 기동해 목표를 확보하는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국방부가 밝힌 것처럼 역대급 이 훈련 김정은이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정은이가 보게 되겠지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훈련을 참관한 이후 1999년 6월 15일 북한은 서해에서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라며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 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의 뜨거운 호국 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그걸 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또 한 번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의 이정석 국방부 장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한미연합사령관, 미국 국방정책차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은 그 강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저의 WTR 내부 소식통에 전언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이를 제거하고 김정은의 핵 문제를 중국이 풀지 않으면 김정은에 대한 또 다른 플랜 B,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 때 하려고 했던 레짐 체인지 같은 킬 체인과 같은 이 제2의 제3의 작전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 감방에 갇혀있는 2,600여 명 정도의 우리 탈북민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북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탈북민들, 탈북 시도자들, 또 북한의 외화를 상납하지 않고 해외에서 외화를 몰래 빼돌렸던 당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북송이 시작됐죠. 지금 시진핑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70개 단체와 미 국무부, 유엔 사무총장, 탈북민 강제 북송을 멈추라라고 중국의 시진핑을 박살을 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임박했다는 우려 속에 이미 송환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일반 탈북민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일부 파견 인력의 북송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추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중국 내 탈북민 신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개 시민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 NKFC가 중국 내에 탈북민 북송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했으며 전 세계 70개 시민단체와 또 미 국무부, 유엔 사무총장까지 중국 시진핑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개 단체의 수잔 솔츠 의장은 지난달 31일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중국이 8월 29일 버스 2대를 통해 90명에서 100여 명의 탈북 난민 북송을 시작했다라면서 중국 단둥에서 중조 우이교를 통해 북한 신의주로 가는 버스를 촬영한 동영상을 수잔 솔츠 여사는 공개를 했습니다. 솔츠 의장은 1일 VOA에 중국 현지에 신뢰 있는 소식통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라며 정말 끔찍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북한 식당 지배인 출신으로 미국에서 해외 파견 북한 인력의 탈출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무궁화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 허강일 씨도 탈북민 북송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반 탈북민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내 공안과 북한 측 여러 소식통을 확인한 결과 북한으로 강제 북송이 된 송환자들은 일반 탈북민들이 아니라 중국에 공식 파견된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해외로 탈출하려다 체포되었던 평양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허강일 씨는 버스가 완전히 까만 유리, 밖에서도 들여다볼 수 없는 버스로 해가지고 중국 공안에서 북송을 시켰는데 한 버스에 40여 명이 탔다고 하거든요. 제보한 그 사람들 신분은 밝힐 수는 없는데 자기네들 뉴스 보니까 미국 쪽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 갖고 구출하려고 노력하는데 때는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허강일 씨는 말했습니다. 허강일 씨는 북송된 탈북민 중 60%는
중국의 정보기술 IT 파견 인력으로 대부분 20대에서 30대의 북한 청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송이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일 사이에 첫 버스가 북한에 갔다 오면 다음 버스가 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북한 당국은 이들을 통해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북송을 서둘렀다라고 허강일 씨는 전했습니다. 최근 이 문제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소식통도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주요 파견 인력의 북송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송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북송 소식의 정확성에 대해 좀 더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통한 한 소식통은 1일 이 미국의 소리 방송 VOA에 지난달 16일 이후 버스가 단둥과 신의주를 오간 사례가 여러 차례 된다면서 대부분 코로나로 북한 복귀가 지연된 공식 파견 인력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선교단체 관계자도 VOA에 이같이 지적을 하면서 북중이 탈북민 북송을 오픈된 곳에서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구출단체인 한국의 갈렙 선교회의 김성훈 목사는 일반 탈북민은 대부분 투몬이나 훈춘 등을 통해 북송된다라며 단둥을 통한 북송은 매우 이례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성훈 목사는 그러나 중국 내 파견 중 탈출하다 붙잡힌 관계자들의 경우는 일반 탈북민과 차원이 다를 수 있어 북송 여부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VOA는 중국 정부에 여러 차례 탈북민 북송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VOA의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강제 송환 후 고문과 박해에 직면할 수 있는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송환하도록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며 미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를 멈춰야 한다라며 북한과 중국 그 탈북민들 송환이 되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라며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을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5일 개막하는 제78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국경을 불규칙적으로 넘은 북한 국민과 해외 노동 파견자 중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강제 소환 금지 원칙에 따라 중국이 이들을 송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중국을 정조준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여러 시민단체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탈북민 북송이란 끔찍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호소하는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대놓고 북한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중국 시진핑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솔치 의장은 VOA에 오는 24일 탈북 난민 구출의 날을 올해는 22일 기념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에게 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해 달라는 목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잔 솔츠 의장은 시진핑 주석은 사람들이 그가 하는 짓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며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이 하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불필요하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중국 시진핑 정부를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이어서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20회 북한 자유주간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계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결성된 2600명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미국 시민연합은 5일부터 6일 백악관과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하는 집회를 대대적으로 열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중인 목사는 VOA에 지난 8월 23일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개최한 뒤 지난주부터 백악관과 유엔 본부 앞에서 시위를 계속해 왔다라며 이런 노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중인 목사는 미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하고 중국을 좀 견제하고 압박하도록 하고 우리 미국 시민만이 아니고 대통령이 알고 나서서 이 일에 적극 발언하고 참여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같이 협조해서 중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저우 아세안 게임 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중근 목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는 것은 미국의 건국 정신과 유엔이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의 근간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도 저 지금 중국에 수감되어 있는 2600여 명의 탈북민들 강제 북송이 되지 않도록 강제 북송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